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항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의촌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난 한 10년간 뭐 의대 공부하랴, 뭐 의사 자격 시험 보랴, 인턴하랴, 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한 10여 년간 전혀 뭐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영상으로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는 거 보셨죠? 관련 있습니다. 당당한 가족인가? 조국 출마설까지. 당당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밝힌 가족이긴 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출마설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있다 그러죠? 이 얘기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영상이 북 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발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여기에서는요. 저 얘기 말고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으로는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 이런 거 외에도 당장은 엄마로서 딸이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충격받고 자기의 문제도 충격받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고 지금은 형집행정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뵈면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되게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낙을 가지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지금 조국 전 장관 어제 북 콘서트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아내 얘기를 꺼내면서 병원비, 변호사비, 돈 걱정 얘기를 하고 있다. 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영치금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겁니다. 얼마 전에도 전해 들었는데 영치금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감되신 분의 가장 많이 영치금 받으신 분이 누군가 1등부터 10등을 꼽아봤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안 알려졌는데 그 위에 알려졌죠. 1등이 바로 정경심 전 교수입니다. 무려 2억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등과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내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걱정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자,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께요. 굳이 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꺼낸 질문을 받았으니까 얘기인데 굳이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도 많은 영치금이 쌓이고 있는데 또 예. 돈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저 영치금을 일종의 계속 후원금을 받는 계좌로 활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국 장관 일가를 보면 참 분노의 지점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거로 보면 가족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 일련의 저런 활동을 좀 보면서 이게 측은한 게 아니라 좀 분노가 솟아오르네요. 예. 감방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저렇게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계속 뭔가 추구하고 있고 또 저 영치금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 빼놓고는 다 개인의 계좌로 넘어간다 그러죠. 하더라고요. 300만 원인가 그 이상이면 넘어간다 네, 그러죠. 또 세금이 부여되는 돈도 아니고 물론 변호사비 그다음 병원비 힘들겠죠. 그러나 저렇게 남의 돈으로 후원을 받아서 감방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수년 전에 유행했던 어느 드라마 제목이 생각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아버지는 밖에서 재판받으면서 출판기념회에서 또 돈을 모으시고 엄마는 감옥에서 영치금으로 또 돈을 받으시고 그 돈을 갖고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딸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으니 맛집 돌아다닌다고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요. 예. 결론이 어떻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는 국민들에게 좀 죄송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들통이 났을 때 예. 사실은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고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갖죠.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예,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또 엄마는 대학 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뭔가 좀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숙은커녕 지금 오히려 저런 식으로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저 가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진짜 이게 분노가 치밀어서 더 이상 뭐라고 평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뭐 돈 걱정 얘기,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저서를 통해서 인세가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북 콘서트 역시도 책에 관한 소개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걸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책 판매량이 늘을 테고 그렇다면 인세가 들어올 테고 그 금액이 많을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 변호사비에 다 충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가족들의 특징이 있어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계속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고 있죠. 일반인들 저렇게 재판 오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많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저는 가사를 탕진해가면서 재판을 하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 남의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저게 가능합니까? 자, 이 상황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통해 접하고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소속인 이제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당대표 후보 출마도 했었죠. 지금 당협위원인데 그 내용 오늘 좀 이 언론 쪽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조국 수호대 안고 가겠다. 책도 사주고 후원도 하고 조민 씨도 아이돌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뭐랄까 이거를. 평가입니까? 진단입니까? 아무튼 이런 의견을 좀 냈어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김용주 전 민주당 의원님. 실제 지지자들이 또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돈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책도 많이 팔아주고 더 영치금도 더 보내고 이런 반응이 있을까요? 그럼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정치적 팬덤하고 연예 일반 팬덤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령 이제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자동차 광고를 했더니 팬들이 그 자동차를 사줬어요. 아.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믿기지 않죠. 실제로 그 자동차를 샀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라는 이유겠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적인 굿즈를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예. 최근에 광고하는 것이 상당한 어떤 그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팬들이 그냥 그 제품을 사게 하거나 예. 그런데 직접적인 인간을 갖고 있고 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말하자면 탈정치화된 상황에서 연예인과 정치인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도 굉장히 팬과의 어려운 관계가. 단어가 나와서 포스트 모던과 탈정치화라는 굉장히 예. 심각하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차치하고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예. 정치를 할 수 없고 예. 우선은 뭐 이분이 정치적 예컨대 형을 지금 1심 유죄로 판결을 그렇습니다. 받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왜 포스트 모던 얘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분은 정치적으로 이미 꺾여진 사람이에요. 아. 어찌 보면 감방에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저렇게 많은 영치금과 후원금과 뭐 지역 갈 때마다 환대를 한다는 것은 근대적 사회적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니죠. 아, 그게 탈모더니즘 뭐 이런 네. 뜻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네. 성격입니까 그게?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고 다만 그거 자체가 과연 정말 저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예. 또 방금도 제가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 인턴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인턴 하느라고 바빴다. 예.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 구조도 저는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돼요. 뭐 10년 동안 공부하니 고생했다 예. 쉬어라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예. 공부는 했겠죠, 뭐. 어. 놀진 않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인턴다운 인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서울대 법대 교수 또 영문과 교수가 부모가 그런 분들인데 인턴의 개념 자체를 일반하고 다르게 여긴다. 예. 몇 시간 세미나 참여한 걸 인턴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했다고 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인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돈도 거두고 있는 현상 쉽게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민주당 소속이신 설주환 범주리 부위원장께 네. 조민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딸인 어제도 요즘에 보면 북콘서트에 거의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같이 네, 가서 네. 뭐 책 얘기도 네. 하고 자기 가족 얘기도 꺼내놓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일각의 시각, 특히 이제 여권에서 그런 시각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자수구를 할 때인데 네.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입시 비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수구를 할 때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딸까지 아빠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네.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근데 저분들이 뭐 민주당 뭐 조국 교수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적도 없고 예. 뭐 본인도 민주당과의 결별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선언을 근데 하셨거든요.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뭐 활동을 하셨지만은 예. 뭐 당적을 가지거나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저는 관심이 없는데 음. 저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요. 넘어선 거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예, 대선을 예.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민 씨가 저러는 거 참 뭐 어떻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호불호 충분히 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너 지금 입시 비리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재판도 1심에서 패소하고 예. 그런 건데 이렇게 다니느냐. 근데 참 일면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다고 창살 없는 감옥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러한 뭐 영치금 이제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치금 문제라는 이런 부분 뭐 지지자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받는 정경심 교수를 탓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오히려 이런 거라면 정말 오히려 그 강용석 씨 예전에 예. 경기도지사 후보 나왔던 예. 하루에 유튜버를 해가지고 18억을 모금했어요 후원금을. 근데 그분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오히려 위법을 저질렀어요. 본인의 어떠한 예. 선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걸 뭐라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예. 이것으로 위법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의 눈을 보내야지 오히려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그조차도 비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 가족이 왜 그러냐면 조민 씨도 자기의 어떤 SNS에 댓글 환영한다, 악플 예.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럼 너 돈 없이 살아야 돼, 너는 창살 없는 감옥에 집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이번에 신지호 전 의원님 앞서서 봤던 영상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한 대목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인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또 소송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이 나왔는데 항소한다는 뜻도 밝혔잖아요. 근데 또 덤덤 더 가서 이제 자기 이 의사 면허까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때도 항소를 계속 할 거라고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자, 이 의미는 결국은 입시 비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멘탈하고 이재명 대표의 멘탈하고 누가 좀 더 셀까. 하여간 뭐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되면 전면 부정 아닙니까? 그리고 예. 오히려 이게 다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고 뭐 이런 건데 조국 전 장관 그 가족이 한 번이라도 뭐 자그마한 그 의혹에 대해서라도 인정한 적이 없죠. 사과, 인정? 뭐 이건 그런 게 없었던 것 없죠. 같네요. 그러니까 조국 하면은 딱 그 떠오르는 게 상식 파괴입니다. 그간의 이 한국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돼 온 뭐 이게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걸 예. 떠나서 그리고 저럴 때는 부끄러워하면서 좀 자숙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통념인데 그런 사회적 통념과 그런 상식을 파괴하고 못 보던 좀 굉장히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게? 그 김영주 전 의원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거고요. 저는 엽기 행각이죠. 저거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그렇게 뭐 미학적인 그 논평 할 알겠습니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영치금도 영치금이고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요번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요번에 조국 전 장관이 낸 책 그 법고전 산책인가요? 예, 예. 그 추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그 전에 낸 책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책이 여러 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책 인세로 2억 원 이상 벌었대요. 아.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저거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구나. 정경심은 영치금으로, 조국은 인세와 저걸로 예. 거의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에 나선 거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설주환 부위원장하고 이제 신조 전 의원님이 아주 약간 좀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어제 있었던 북 콘서트에서
뭔가 어떤 심경일까요? 뭔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고 싶다면 2019년 8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뭐 길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주환 전 부위원장께 2019년 8월을 저희 제작진이 좀 찾아봤어요. 그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가 보니까 이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아직 법무장관이 되기 전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떠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되기 직전이에요. 이때 시점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는 글쎄요. 어떤 심정, 뭐 한탄일까요? 아니면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이거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조국 교수 프로필을 보면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예. 단 한 달 정도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인 이제 8월이겠죠. 아마 그때입니다. 본인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정기.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찌 보면 이제 내각에 참여를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정치인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입장으로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수락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그 얼마 전에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예. 그때 대답은 뭐였냐면 자신은 그때 돌아가서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고 했었을 때 자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은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 쪽에 대한 선택을 안 했을 거라 이 뜻입니까? 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임용을 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특히나 배우자가 지금 어찌 보면 형을 확정받아가지고 4년의 형을 지금 복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저 얘기의 숨은 이 심정은 후회입니까? 본인에 대한 후회와 뭐 자기를 어떤 임명권자에 대한 원망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깊지 않을까. 얼마 생각합니다.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하십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맞습니다. 답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 상황을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 조국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되게 문재인 대통령 원망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왜 그때 그렇게 강행을 했었을까.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철회를 하려는 기류가 강했다라고 해요. 근데 당에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조국 교수를 나중에 어찌 보면 민주당의 어찌 보면 대선 후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 전 수석 그렇죠.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던 상이었거든요. 그럼요.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 한 그런 명에 얘기도 있었어요. 속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에서는 어찌 보면 당의 또 다른 풀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강행을 요구했었었고요. 예, 예. 청와대 내에서는 상당히 좀 철회 기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임명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자의가 더 컸던지 타의가 더 컸던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아마 다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본인의 결정에 대한 후회를 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본인이 돌아갈 수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2019년 8월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주울 출마설이 정치권에 살짝 회자가 됐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주 묵직하게 온 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이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좀 들리는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자 여기 보면 조국 전 보좌관, 황현선 전 보좌관이 조 전 장관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딱 설명일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는 김용주 전 의원님께 전주울 출마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리고 하필 또 전주울입니까?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말 그대로 조 전 장관이 전주월 출마설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앞으로 북콘서트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모객을 나온 위한 거예요? 어떤 그 홍보 활동이라고 봅니다. 오. 근데 저는 그보다는 방금 전에 하면은 뭡니까? 부산에 가서 자이언트
야구복을 입지 그렇죠. 않습니까? 야구복을 입었어요. 부산에서도 통하고 전주에서 통하고 수도권에서 통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 대선 후보 반열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 아, 그런 의지를 읽으셨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업무론적으로 보면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고 나를 법무부 장관을 해서 나의 헌결을 드러나게 했나? 예. 아예 서울대 교수로 바로 대선 후보가 되지. 그런 후에 첫 번째 후에는 어쨌든 이 사단으로 인해서 가족이 3년째 4년째 뿔뿔이 흩어지고 예, 예. 다른 딸대로 의사가 안 되는 예, 예. 이 사단을 괴로워하는 부분이고 다른 이기적인 마인드는 나의 헌결이 왜 이렇게 드러났을까? 아. 완벽한 나의 말하자면 아주 매력적이고 지식적이고 말하자면 대선 후보의 오.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안 시켰으면 나의 이런 헌결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안 시켜도 됐을 텐데 예, 예. 그런 것들이 나는 교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심경이 막 섞여 있다. 그게 2019년 8월로 돌아가고 싶다의 그 말에는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라는 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뭐 북 콘서트는 계속 한다 그러죠. 뭐 전주에서도 한다 그러고 뭐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주목을 받는데 할 때마다 이 많은 분들의 귀를 잡는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